한때 엄청나게 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이용했던 마이스페이스라는 SNS에 어느 날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일로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망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는 한 10대 여학생이 올린 글. 과연 이 여학생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10대, 여학생, SNS. 이런 단어만으로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었던 엄청난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벨린다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요. 넷째는 제발 딸이어라, 딸이어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다가 드디어 정말로 딸을 낳게 됐어요. 이 넷째 딸 크리스탈은 뭐든 일단 하고 보는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높은 곳과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모험심도 있었고 카지노에 가서 $5만 넣어도 38,000달러를 딸 만큼 뭘 해도 운이 따랐어요.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과 함께 냉난방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도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탈의 삶에 행운이 뚝 끊겨버렸어요. 남편이 약에 빠지고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고 친정에 다시 와서 나름대로 가족들과 추억을 쌓으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이유도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집 근처에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크리스탈.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 이 크리스탈의 죽음 뒤에 펼쳐져요. 리버사이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 리버사이드 경찰서에는 다음 사건을 맡을 사람의 책상 위에 저승사자 사진을 올려놓는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죽음이 항상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조금 무섭고 비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위험했던 이 사건은 릭 휠러라는 수사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어느 날 릭 휠러는 도시 서쪽 끝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서 옷을 입고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서요. 사건 현장으로 가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만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전에 미제로 남았었던 갱 총격 사건을 경험했던지라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직감을 하는데요. 사건 현장인 어느 교차로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 개의 탄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 사건에선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조금 전 들으셨던 그녀, 크리스탈이요. 릭 휠러 수사관은 현장의 모든 증거물들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탐문 조사도 진행을 해보지만 딱히 결정적인 증거나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이 실려간 병원에도 가서 유가족이랑 대화를 시도했는데 벨린다를 비롯한 그 가족들도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들은 경찰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 그래도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겠죠? 크리스탈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 왜? 어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걸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 동네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었는데요. 이 소문들 중 하나는 5150이라는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였어요. 수사관은 이런 소문들에 집중했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감을 잘 못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머뭇거리는 동안 벨린다의 가족들은 마치 조직원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벨린다는 마음속으로 딸 크리스탈에게 맹세를 합니다. 너를 죽인 그 새끼를 엄마가 꼭 잡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잡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 맨 처음에 마이스페이스라는 SNS에 글을 올렸던 그 10대 여학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10대 여학생의 이름은 제이미. 벨린다의 조카였습니다. 크리스탈을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촌 동생이었어요. 제이미는 어느 날 크리스탈을 죽인 5150 놈들이 마이스페이스를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5150이라는 조직의 조직원들 대부분이 18세 미만으로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싸이월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것처럼 이들 사이에서도 마이스페이스라는 SNS가 대유행이었던 거죠. 미국 전역에서 사용자가 6,6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당시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이게 정말 최신 유행이었어요. 제이미는 이 사실을 곧바로 이모인 벨린다에게 알립니다. 벨린다는 이제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10대 애들이 하는 그 마이스페이스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마이스페이스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이 14살의 제이미가 이모 대신 마이스페이스에 접속해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탈 언니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요. 제이미는 자기한테도 뭔가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막 신이 나서 작전을 세웁니다. 우선 구글에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젊은 여자 사진들을 막 검색해요. 그 사진을 가져와서 이름은 리베카라고 짓고 계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는 깽단에 속해 있는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하게 그럴듯하게 그 계정 페이지를 꾸몄어요. 나이는 17살, 좋아하는 맥주는 뭐고, 취미는 파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이 5150 조직원들을 찾아서 그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합니다. SNS에서 누군가 나를 팔로우하니까 이게 누구지? 하고 보면서 관심이 가면 서로 막 팔로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제이미는 그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리베카라는 가상의 인물을 좋아하도록 믿도록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마치 글로 연기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제이미는 뛰어난 연기자였고 벨린다가 이 모든 연극의 총감독이었어요. 제이미는 벨린다 이모가 시키는 대로 그들의 정보를 하나씩 수집합니다. 벨린다는 사건 당일 밤 크리스탈을 쏜 범인들이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을 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살던 이웃들도 그날 목격했던 차량을 익스페디션이었던 것 같다, SUV였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벨린다는 야, 걔네 차 못 타나 빨리 물어봐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이미는 이모 그러면 너무 티난다고. 안 된다고.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적어도 3일 정도는 대화를 나눈 후에야 자세한 정보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운데서 좀 조정을 해요. 제이미는 천천히 너 어디 출신이야? 무슨 일 해? 언제 만나서 같이 놀래? 이런 식으로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차 얘기 있었잖아요.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그날 밤에 SUV 차량들을 목격했던 주민들이 좀 있었다고 했었죠. 그들은 차가 한 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대가 동네를 돌고 있었다.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쫓아가고 막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2대 말고 또 다른 차들도 더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수사 중간에 밝혀진 사실. 알고 보니까 크리스탈의 오빠, 즉 벨린다의 세 아들 중 하나인 로비가 이 쫓기는 쪽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벨린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로비가 혹시 자기 딸 크리스탈의 살인사건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봐 경찰 조사 때 더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릭 휠러 수사관은 이 벨린다의 가족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해요. 뭐지? 이 가족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이들이 유독 피해자 가족인데도 수사관이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는데도 경찰을 믿지 못하고 좀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사실 이 가족이 본능적으로 경찰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들들도 그렇고 벨린다도 그렇고 여러 종류의 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서 경찰에 체포도 됐었고 감옥에도 갔었고 그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벨린다는 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들도 남자애들이니까 뭐 싸움질도 하고 말썽도 피우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썽과 싸움질의 스케일이 좀 심각했던 거죠. 이 벨린다 본인은 무슨 짓을 했었냐. 과거에 마약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 재미로 그냥 했었다가 나중에는 많이 의지를 하게 됐다고 해요. 투잡 뛰느라 항상 피곤에 절어 있었는데 애들 여러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대요. 물론 그래도 이게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됐겠지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벨린다가 나중에는 약을 팔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 리버사이드 지역 전체에다가 약을 참 많이도 팔았다고,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끈 셈이었다고 벨린다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감옥까지 다녀오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경찰이란 피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존재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사관 릭 휠러는 이걸 해결하려면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에
가족들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든가 말든가 내가 지금 맡은 이 사건하고만 관련이 없으면 상관없고 전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 크리스탈을 죽인 살인범을 잡으러 온 거라고요. 수사관의 이런 태도에 가족들은 경찰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은 열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의 용의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크리스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 교도소에서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원인이 된 걸까요? 갱 관련 과거사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 약이나 돈을 빚진 걸까요? 시간은 흘러 2006년 3월 크리스탈 사망 한 달 후, 죽은 크리스탈의 사촌 여동생 제이미는 매일같이 학교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서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이스페이스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접속한 상태로 있으면서 누가 말을 걸어오면 얼른 대답도 하고 자기도 열심히 말을 걸고 친구 추가하고 막 염탐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이미의 이모, 크리스탈의 엄마인 벨린다가 이맘때쯤에 새로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크리스탈의 사진을 써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왜냐? 벨린다가 보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뒤를 캐봐야 되는 용의자 놈들이 제이미가 만든 리베카 계정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사진을 써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던 거죠. 벨린다가 보기에 내가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도 리베카보다 크리스탈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이 죽은 딸의 얼굴로 가짜 계정을 만든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좀 꺼림칙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딸을 위해서 범인을 잡아야만 했던 벨린다는 절박했습니다. 덕분에 제이미는 이제 더 바빠져요. 리베카의 계정은 그거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벨린다 이모가 시키는 대로 또 추가로 크리스탈 언니의 사진을 사용한 새 계정을 만들어서 이 2개 계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탈 사진을 사용한 계정에는 이름을 엔젤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벨린다는 그 자기소개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난 너희 인생의 최악의 실수이자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 될 거다. 뭔가 좀 심오하죠? 리베카한테는 사실 좀 가볍게 접근을 해서 그냥 잠자리 한번 하자며 껄떡대는 놈들이 좀 많았는데요. 크리스탈 계정을 만든 목적은 용의자 남성들 혹은 이 관련 인물들이 크리스탈, 아니 이 엔젤이랑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벨린다의 예상대로 즉각 반응이 옵니다. 이 엔젤의 마이스페이스 계정에 계속 알림이 띵띵띵띵 올려대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계속 팔로우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제이미는 정신없이 2페이지를 열어두고 왔다 갔다 엔젤과 리베카를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윌리엄 소텔로라는 인물이 반응을 보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텔로라는 자 역시 5150 조직의 일원으로 벨린다가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제이미는 벨린다의 지시를 받고 이 소텔로라는 남자와 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이미는 평소 크리스탈 언니한테 배웠던 대로 남자들이 다가오게 만드는 대화법을 자기 나름대로 구사하면서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소텔로가 정말로 크리스탈, 아니 엔젤하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나름 뭔가 진지하고 낭만적으로 대화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냥 파티 광인 것만은 아니야. 나도 꿈이 있거든. 성공하고 싶어. 성공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고 싶어. 이러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조금 약점을 잡기 위해서 제이미가 일부러 마약 관련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 엄마는 마약 만들다가 감옥에 갔어. 이런 얘기를 한번 슬쩍 꺼내보는데요. 나도 그런 일 좀 알지. 이런 식으로 약간 허세를 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웬걸? 예상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힘든 거 알아. 하루하루 잘 버티다 보면 좋아질 거야. 대화할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어째 메시지가 점점 진지하고 점점 스윗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막 종일 네 생각하고 있었어. 나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런 말도 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지금 사진만 보고 인터넷으로만 대화하다가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그러다 마침내 이 소텔로가 엔젤을 파티에 초대합니다. 어느 날 마이스페이스로 메시지를 보내오는데요.
엔젤, 있잖아. 오늘 밤 우리가 여는 파티에 올래?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던 제이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이모, 어떻게 해요? 이 벨린다 이모는 좋다고 대답해라 라고 시켰어요. 제이미는 벨린다 이모가 시키는 대로 좋아, 만나자 라고 대답을 하니까 소텔로가 좋아 죽습니다. 우리 드디어 만나는구나. 막 기대를 하고 설레고 있는데 벨린다는 마지막 순간에 딱 못 간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실 이 벨린다도 젊었을 때 남자들 꽤나 많이 홀리고 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밀당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이미는 이번에도 벨린다 이모가 시킨 대로 합니다. 좋아 라고 승낙한 지 한 1시간 후에 다시 소텔로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아, 나 태워다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겠어. 소텔로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 이 엔젤을 파티에 데려올 수 있게 하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전보다 막 더 애를 써요. 그러면 내가 태우러 갈게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제이미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차야? 그리고 소텔로가 대답해요. 아, 내 차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벨린다는 여기서 리퀼러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을 합니다. 리퀼러도 마침 이 차를 가진 5150 조직원을 찾고 있었는데요. 벨린다가 먼저 찾은 거죠. 벨린다가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제가 알아낸 정보예요. 범인을 찾은 것 같아요. 윌리엄 소텔로예요. 리퀼러 수사관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벨린다 씨, 그럴 거면 애초에 이 작전을 시작하실 때 저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하지만 벨린다는 이제 약간 경찰들은 빠져, 남자들 빠져, 이건 여자인 내가 제일 잘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리퀼러 수사관이 마이스페이스 메시지를 넘겨받아서 쭉 읽어봤더니 소텔로뿐만 아니라 5만 남자들이 다들 이 크리스탈, 아니 엔젤이죠. 엔젤한테 푹 빠진 듯 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사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말 멋진 함정이었다. 리퀼러 수사관은 이제 윌리엄 소텔로를 만나러 서둘러 출동을 합니다. 이 소텔로는 조리사 보조 일을 하면서 요리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엔젤한테 자기도 꿈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정말인 것 같죠? 리퀼러 수사관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와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마이스페이스나 엔젤의 이름은 절대 꺼내지 않았대요. 자, 내 담당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네 이름이 나왔거든? 한 여자애가 총에 맞은 사건이야. 네 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맞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소텔로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그게 언젠데요? 잘 몰라요. 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라고,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뭐 증거를 내밀어도 아니라 그러고 어떤 질문을 해도 그냥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리퀼러 수사관은 계속 밀어붙여요. 야, 나는 지금 네가 거기 있었냐 없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는 거기 확실히 있었어. 5150 조직원 중에 그 차 모는 사람 너밖에 없잖아.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소텔로는 결국 자신을 다시 안전하게 풀어주는 조건으로 솔직하게 말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사실 잘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그날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증언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텔로하고 그의 일행들까지 해서 총 한 7명 정도가 그의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차량을 타고 사건 발생 시각쯤 그 주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비슷한 차를 탄 크리스탈의 오빠 로비의 차량하고 추격전이 있었다고 했었죠. 어떤 기사에 보면 사실 크리스탈도 오빠랑 같은 차에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크리스탈은 다른 차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오해예요. 오해. 크리스탈의 오빠가 거기에 있었든 둘이 같은 차를 탔든 아니든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중요한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날 그 교차로에 여러 대의 SUV 차량이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는 갱 조직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를 라이벌 갱단의 멤버라고 오해하고 총격을 가하던 과정에서 그냥 엉뚱한 크리스탈이 죽음을 맞았던 거였습니다. 크리스탈의 오빠가 범행과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좀 초반에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크리스탈 개인과도 크리스탈 내 가족과도 일면식도 없고 완전히 관련도 없는 인물이 저지른 일이었던 거예요. 원한, 복수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실수. 한마디로 개죽음이죠, 정말.
소텔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던 릭 휠러 수사관은 이놈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다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자기 잘못만 쏙 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상황들을 다 말해주는 대가로 소텔로는 그냥 풀어주기로 했었잖아요. 릭 휠러 수사관은 수사를 할 때 이런 약속들은 꼭 지켜주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텔로는 풀려납니다. 대신 그가 말해준 당시 현장에 있던 차들의 명단은 확보를 해뒀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한 인물이 있었는데 훌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텔로는 그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내가 말했다는 거 훌리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겁에 질린 채 리퀼러 수사관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저는 죽기 싫다고요. 그놈 완전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아무래도 저 훌리오라는 놈도 보통 조직원은 아닌 것 같죠? 경찰에서 풀려난 소텔로는 여전히 크리스탈한테 완전히 반해 있는 상태로 마이스페이스에 막 매달립니다. 물론 그는 크리스탈의 이름을 엔젤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엔젤이 대화창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그의 사촌 여동생 제이미가 타자로 치고 있는 거란 사실도 여전히 전혀 모르고 있을 거고요. 소텔로는 험한 조직의 조직원답지 않게 자꾸 낭만적이고 심오한 대화를 걸어옵니다. 엔젤, 넌 무슨 생각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노래 부를 줄 알아? 보나마나 목소리도 예쁘겠지? 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실제로 만나고도 싶어. 너 지금 나 고문하니? 우리 언제 만나? 대답 좀 해줘. 엔젤, 얼른 답장 좀 해줘. 자, 제이미는 이제 슬슬 지쳐갑니다. 사실은 막 타자치고 마이스페이스 접속해 있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연기였는데 그 역할에 빠져버린 거였죠. 결국 제이미는 벨린다 이모한테 이모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만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벨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벨린다는 이때까지도 경찰의 수사를 100% 믿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계속 조사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릭 휠러 수사관이 왜 소텔로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불만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잡놈은 내가 잡아 죽인다라는 그녀 안의 다짐도 굳건했습니다. 벨린다는 이제 조카 제이미로부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넘겨받아서 엔젤 이름으로 가입된 마이스페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조카 제이미가 하는 걸 봐서 이제 벨린다도 인터넷으로 이 마이스페이스를 좀 할 줄 알게 됐거든요. 제이미보다 훨씬 노련하고 배짱이 좋은 벨린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소텔로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소텔로 일당이 모여 사는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차 사진이랑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FBI와 이민국에 신고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뭔가 불법 체류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벨린다는 이것들 다 추방당해라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한 놈이라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면 뭐든 했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이 소텔로의 마이스페이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종교란을 보고 그가 믿는 종교에서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검색해 직접 만들기도 해요. 제가 이번 영상 바로 전에 업로드했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샌드라하고 제클린 이야기. 거기에 등장했던 그런 물건들처럼 막 검은 양초랑 작은 부두 인형에 핀들 막 왕창 꽂아서 그 집 마당에 갖다 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까지 하냐면 소텔로가 속한 5150 조직이랑 라이벌 관계인 카사블랑카라는 갱 조직원들하고 친구가 돼서 이들 사이를 막 이간질시켜요. 있잖아, 윌리엄 소텔로가 너네들 엄청 욕하더라. 너네 다 겁쟁이 새끼들이라고. 이러면서 열받게 만들고 싸움을 조장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반응이 와요. 그래? 한번 붙어봐야겠네. 벨린다는 얼른 타자를 다다다다 쳐서 답장을 합니다. 그래, 붙어봐. 91번 고속도로 타고 라시에라에서 나와서 우회전해. 그런 다음 흰색 포드 익스페디션 모는 놈을 찾아. 여기까지 일을 벌려놓고 벨린다는 또 릭 휠러 수사관에게 얼른 연락을 합니다. 내용을 쭉 듣다가 이 수사관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을 받아요. 벨린다, 그래도 지난번 건은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이번 건 느낌이 안 좋아요. 너무 위험해요. 괜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좀 곤란해합니다. 게다가 이 릭 휠러 수사관은 벨린다에 대해서 또 다른 의심을 사실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는 벨린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벨린다,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흰색 익스페디션 차량을 총으로 쏘거나
불태우거나 부수는 사건이 아주 잦아졌어요. 괜히 섣불리 행동해서 일 그르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인터넷도 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게요. 벨린다는 만족스러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일이 좀 뭐가 될라나 보다.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나 보다. 그러고 나서 벨린다는 이 리퀼러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좀 인터넷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그녀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랬을 리가 없겠죠. 그녀는 마지막 작전을 개시합니다. 벨린다는 인터넷에서 엄청난 파티 하나를 성대하게 기획해 알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마이스페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잘 할 줄도 몰라서 조카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막 이걸로 별걸 다 합니다. 아주 화끈하게도 마케팅을 하는데요. 다가오는 6월 6일 오후 6시에 세계 종말 파티를 열 거다. 근데 그날 밤 6시 전까진 파티 장소가 어딘지 비밀이야. 125명의 스트리퍼, 무료 오픈바, VIP 전용, 우리 한번 와일드하게 놀아보자. 막 이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벨린다는 구글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녀의 검색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6월 6일 일몰 시간, 총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리버사이드 경찰 주소. 벨린다는 대체 무슨 일을 또 꾸미려는 걸까요? 알고 보니 벨린다는 그렇게 조직원 놈들을 파티 장소로 유인해서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의 복수를 하려던 거였죠. 총도 준비를 해놨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놈들이 보이면 다 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티 이름도 세상의 종말 파티였던 거예요. 이 벨린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을까요? 벨린다의 아들들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말리기 시작해요. 엄마, 크리스탈도 없는데 우리 엄마까지 잃을 순 없어요. 제발 그만두세요. 벨린다가 기획한 세계 종말 파티 하루 전날, 벨린다의 눈에선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텔로에게 결국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벨린다는 마이스페이스에 접속해서 소텔로와의 대화창을 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난 네가 누군지 알아. 소텔로는 물음표 하나를 보내와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벨린다가 타자를 칩니다. 너 날 사랑해? 그러자 소텔로가 대답해요. 알면서 뭘 물어.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벨린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화창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 날 사랑하는데 왜 날 죽였어? 지금 너와 얘기하는 사람은 네가 죽인 여자야. 내 이름은 크리스탈 시어버드. 넌 네가 누굴 죽였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바로 네가 죽인 그 여자야. 왜 날 죽였어? 난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 도대체 왜? 소텔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벨린다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상처받은 것처럼 그놈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경찰에 마이스페이스 계정과 비번을 아예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소텔로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후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를 봤다는 사람도 연락이 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리퀼러 수사관은 결국 끈질긴 주변인 조사를 통해 소텔로와 훌리오 이 두 놈이 모두 이 사건, 즉 크리스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2007년 8월 8일 크리스탈 사망 18개월 후 리버사이드 경찰은 여러 기관과 공조를 해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갱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보원의 도움으로 숨어 있었던 훌리오도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어요. 이때 벨린다는 하늘을 보며 스웩 넘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예수님, 범인 새끼 하나 잡았어요. 당시 이 범인 훌리오의 아내는 임신 4개월째였다고 해요. 벨린다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가 최고형을 받길 바랐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사형 선고 가능 재판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 벨린다의 아들들이 또 한 번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나도 이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17살 땐 막 살았잖아요. 벨린다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떠올려보면 크리스탈이 죽고 나서 이 벨린다의 아들들도 말썽을 정말 많이 피우고 방황도 했어요. 싸움도 하고 깽단에 발을 들이기도 했었고 총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죠. 여러 번 체포되기도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 범인 훌리오라는 놈도 벨린다 자신처럼 마약에 쩔어 있었던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벨린다는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세상에 화가 나 있었던가, 그 분노가 어디에서 온 건지, 왜 화가 난 건지. 벨린다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실망을 했던 거였어요. 이걸 깨달은 후에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생각한 옳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훌리오의 재판에서 사형은 배제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사형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하고 훌리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탈이 죽은 지 5년 만의 일이었어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 판사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폭력배, 내열 살인범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훌리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래서 훌리오는 잡혔고, 그럼 소텔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시 멕시코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벨린다가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받아 경찰에 알려주어서 잡힌 거였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가 딸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서 복수를 해낸 거죠. 소텔로는 2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벨린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탈이 살해된 그날 밤 약을 끊었어요. 크리스탈이 내게 바랐던 건 그게 다예요. 엄마, 약 끊어. 걔가 살아있을 때 그걸 못 해줬네요.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데 훌리오를 용서하는 것보다도 더 힘드네요. 정말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마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서 짤막하게 쿠키 영상을 찍어봅니다. 쿠키 영상이라기보다 거의 이제 고양이 안부 전화기에 가까운데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무념무상. 안녕. 홀롤롤로. 오, 뱃살, 오, 뱃살, 오, 뱃살.